자, 다음으로는 우리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상관 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관 분석은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경우에, 둘 사이가 동등한 경우에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이제 회귀 분석은 우리가 둘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기본 통계치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분석 가정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분석을 하면은 이게 모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차를 가지고요. 우리가 잔차를 가지고 이 잔체의 동질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분석 과정을 꼭 검증해 줘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계분석에서 우리가 변수가 두 개가 돼 있죠. 근데 상관분석하고 틀린 거는 한쪽이 원인이고요. 한쪽이 결과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중성지방 수치가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중성지방 수치를 우리가 알고 싶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 모델이라고 했죠. 우리가 회귀 분석은 설명과 예측을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측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상관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동등한 경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경우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y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x라는 값이 들어오면, 즉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면 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미친 다음에 그 결과 y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설명할 때 설명력을 하는 게 있고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예측은 어떤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새로운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새로운 값을 우리가 예측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설명은 그게 아니고 어느 변수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식을 통한 예측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하고 요게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1이라는 회계 계수값을 이용해서 x값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이 베타1이 얼마로 변하는지, 이게 x값에 따른 y량의 변화량인데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그죠? 상관계수랑 틀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예측하고 설명하고의 차이점은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측은 실제로 그 데이터의 원래 측정 단위, 메타면 메타,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아니면은 뭐 퍼센트면 퍼센테이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값이 1보다 큽니다. 비표준화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단위는 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데이터의 단위를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영향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단위수가 높은 게 영향력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즉 변수의 단위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표준화 시킨 다음에 봐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값이 영향력이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계수값을 쓰게 되고요. 이 표준화된 계수값은 0과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으로 쓸 거냐 예측을 쓸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예측 모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회계 분석, 비선형 회계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있는데요. 선형 회계 분석은 이렇게 x 값이 하나로 우리가 단 1차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선형 회계 분석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나 3차 함수가 들어가 있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본 분석에서는 쓰지 않고요. 이거는 좀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거 계산할 때 이제 어디냐면은 우리가 자연계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쓸 때는 우리가 자승이나 뭐 삼승 뭐 이렇게 우리가 값을 쓰기도 합니다. 지수분포랑 이런 걸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이 y 값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y 값이 얘도 다 선형이고요. 수치형 변수고요. 이 종속 변수도 수치형 변수가 기본인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변수가 수치형이 아니고 우리가 범주형 변수일 때 이렇게 씁니다. 로지스틱 값은 이분형일 때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류한다라고 배우죠. 분류한다.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 학습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통계 분석에서는 분류라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값의 영향력을 보는데 오즈 레이셔라는 걸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상대적 이게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단순 선형 회계 분석, 다중 선형 회계 분석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선형 회계 분석에서는 중요한 게 x가 1 변할 때, 한 단위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회기 직선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상관계수는 임의의 직선을 그렸을 때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선형 회계 분석은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직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직선, 다양한 직선이 있지만 지금 본 직선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회계 직선이 왜 필요할까요? 이 회계 직선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설명할 때 필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x값, 미지의 x값을 봤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해 주려면 임의의 직선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임의의 직선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 가장 잘 설명한다라는 직선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 직선 중에서 가장 이 에라 값이라는 거는 이 직선하고 이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에라라고 합니다. 회계 분석에서는 잔차라고 하죠. 이 잔차 값이 가장 적은 모형이 가장 베스트한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씁니다. 최소 제곱법은 당연히 요 리스트 스퀘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곱법이라고 하죠. 우리 평균 분산할 때 배웠죠? 통계학 시간에 이 제곱하는 건 뭐냐면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제곱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최소화된 직선을 하나 임의의 선을 그려주는 게 바로 이 최소 제곱법인데요. 이 최소 제곱법은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 제곱법에 따른 우리가 각각의 절편하고 우리가 회기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통계 시간에 가서 배우면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분산 모델에서 보시면 편차, 잔차, 오차 이렇게 되는데 회계 분석에서는 이제 잔차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편차, 잔차, 오차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기준값을 통해서 그 기준값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값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제곱을 한 거는 이제 거리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한 거고 이 모든 값을 잔차를 다 합쳤을 때가 가장 최소화된 값이 가장 정확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편차는 그 중심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편차고요. 회기직선은
선형 회귀 분석은 회귀 직선에 나온 그 회귀 직선 있죠? 아까 전에 본 요 회귀 직선, 요 회귀 직선하고의 값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잔차라고 본다.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랑 기계 학습에서는 성능 평가할 때 쓰는데 그때는 실제로 오차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부릅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잔차를 쭉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수없이 많은 이 데이터들 간에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잔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잔차의 분포를 가지고 나중에 이 직선이 선형성이냐, 정규 분포를 띄느냐, 나중에 이거를 검증하게 되는데 그게 회귀 분석의 가정 검증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 제곱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회귀 직선이 얼마만큼 설명력이 높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 분산을 이용해서 보는 거죠. 분산하고 똑같이 이게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하는 값이고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남은 값, 잔차 값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높으냐, 몇 배 더 높으냐 라는 게 이제 분산 분석이죠. 분산 분석처럼 여기서도 이 값이 이 값에 우리가 F분포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3.5 이상 또 한 4 이상 되면 우리가 회귀 직선이 4배 정도 되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F 값은 이 잔차분의 회귀 모형 값의 그 비율입니다. 그게 바로 이 F 값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F 값이 이제 얼마 정도 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R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설명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은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귀계수 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만약에 영구가설이 되면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0이면은 그렇고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차항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차항 등분산성, 그 다음에 선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할 때 잔차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잔차를 통한 가정도 실습에서 할 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인데 이런 0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야 우리가 잔차가 등분산성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분포성은 이 QQ 플러스를 가지고 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직선에 데이터가 골고루 퍼져 있을 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되면 어떤 선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잔차의 독립성은 나중에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 분석할 때 그때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빈 왓슨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이거는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할 때 필요한 건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잔차의 독립성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문제 정의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사이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귀식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하고 예측 모델 중에 설명 모델입니다. 설명 모델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절편과 y값을 이용해서 비표준화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고요. 뒤에 가서 결과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랑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상관 분석에서 만들었던 그 스크립트를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관 분석에서 만들었던 스크립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쭉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는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타이디 벌스 우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디 모델, 알세틱스, 그 다음에 스키말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오게 할 텐데요. 데이터를 우리가 싱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SLR이라고 데이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13번
우리 싱글 리니어 R, SLR.csv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LR 테이블로 TB로 만들고요.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와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럼 st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릴레이션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우리 팻하고의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됐죠. 두 개 다 넘버 숫자형 변수입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릴레이션하고 팻하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 분석에서 이제 스킴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어요. SLR TB에서 스킴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 둘 사이에 평균값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get summary state라는 걸 이용해서 할 텐데요. 몸무게하고 키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 폐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공간이 작으면 값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이제 폐 수치에 대한 전체적인 값이 나오고요. 평균 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SLR 테이블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ggplot 매핑해서 x축의 값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죠. 상관 분석일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상관 분석은 이제 어느 게 영향 변수인지 없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그냥 연구자가 편한 대로 주면 됐는데 실제로 여기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인과관계 분석이죠. 그래서 x축은 설명 변수고요. y축이 결과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 변수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지방간 변화의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그거에 따른 지방간 수치이기 때문에 팻이 y축으로 나옵니다. 일단 나머지는 이제 지터, 스무스 모델은 그대로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M 모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그래프까지 그려봤고요. 그러면 표준화 회귀 계수랑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을 시작해서 회귀 계수를 우리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 툴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표준화된 회귀 분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R 패키지에서는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고요. unstandardized 회귀 계수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회귀 계수, 즉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lm.beta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걸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베타를 우리가 로드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생성하는데 모델에 대한 값을 우리가 저장해 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LR 하고요. 그 다음에 fit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LM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LM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영향력을 받는 변수가 팻 지방간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니까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머지 모든 변수들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변수만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어서 모든 걸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만 쓰면 되니까 콜레스테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SLR TV로 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m. 이제 베타를 바로 실행을 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표준화된 개수값이 같이 이제 나오는 분석 모델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